자,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중요한 소식들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소식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XRP 가격 보시면 29센트죠. 계속해서 29센트대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 30센트랑 32센트 사이에 굉장히 큰 저항선이 있다라고 하죠. 거기에 계속 부딪히고 뚫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드릴 같은 걸로 드르륵 갈고 올라가면 좋은데 그건 또 안되고 말이죠. 자, 그런데 어제 약간 신기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XRP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한 번에 쭉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제 갑자기 XRP가 상승하면서 30센트를 잠시나마 뚫었었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8분 만에 누가 비트코인 200개를 XRP로 바꿨습니다. 이 굉장하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굉장히 비트코인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XRP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진짜 멋지게 한번 쫙 올렸었죠.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는데 이 이후에는 30센트대의 저항에 밀려가지고 다시 29센트로 내려온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굴까요? 이거 참 대단하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과감한 매수 전략 꼭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니면 설마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일까요? 나도 좀 알자, 자식아. 좀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빗소 내에서 계속해서 엑스래핏 볼륨이 최고치를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기 계속해서 비트스탬프에서 빗소로 이동하는 이 엑스래핏을 사용해가지고 이동하는 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멕시코로 향한 송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면 정말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본분이 이렇게 트윗을 남겨놓은 것을 제가 가져와서 번역기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어제 요요기 공원에서 개최되었었던 일본 인도네시아 시민 우호 페스티벌 2019에서 바로 이 머니그램과 SBI 레밋 합동 부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옆에 EN 레밋도 머니그램의 파트너다. 그 외에 웨스턴 유니언 등의 송금 기업들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느낌이 들지만은 이런 식으로 송금 수요가 높아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번역기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SBI 레밋과 머니그램 함께 이렇게 합동 부스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꽤 멋지죠. 리플사의 파트너들끼리 우애가 돈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니그램의 로고, SBI 레밋의 로고 보여지고 있죠. 아직까지는 머니그램이 사용하는 송금로가 멕시코랑 필리핀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SBI 거래소도 엑스래핏 파트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라도 XRP 사용해가지고 송금이 가능한 것은 아닌가라고 제가 한번 추측은 해볼 수가 있겠네요. 말처럼 쉬울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여기는 이 일본분 카지야라는 사람인데요. 최소한 2021년까지 이제 XRP 존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랑 시기가 비슷하죠? 최소한 21년. 자, 아무튼 좀 반가운 그런 소식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나왔던 이 광고. 바이낸스의 CG가 이것을 보고 우와 잘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리트윗을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의 거래소 자고 역시 이것을 리트윗하면서 우리 자고는 XRP만을 다루는 거래소로서 계속해서 실시간 유동성과 암호화폐 실사용에 앞장설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광고 같은 경우는 저도 어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 이제 아시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나와 있는 법정 통화들을 잠깐 살펴봤을 때 미국 달러에서 일본 옌, 미국 달러에서 타일랜드 법정 통화, 그 다음에 일본 옌에서 인디안 루피, 캐네디언 달러에서 싱가포르 혹은 중국의 위안, 그리고 달나라에서 인디안 루피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전송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식의 이제 송금로도 말이 된다. 엑스래핏 송금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에 이어서 미셸 본드씨, 이제 리플사에서 전세계 규제 쪽을 담당하고 있는 그 변호사죠. 이분도 최근에 많이 바쁜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핀테크 위크 2019에 참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큰 발표가 오늘 났는데요. 바로 리플사가 워싱턴 DC 중심에 오피스를 세우면서 글로벌 규제팀을 확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더 본격적으로 이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규제에 관련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움직임을 제가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단순히 사무실만 세운 게 아니라 굉장한 거물을 또 영입을 하게 됩니다. 바로 크레이그 필립스가 리플사의 이사회 멤버로 새롭게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 크레이그 필립스는 지금 현재 미국 재무장관인 스티븐 무누친의 전 고문이었습니다.
여기는 이 사람이 크레이그 필립스고요. 이 크레이그 필립스 씨는 앞으로 리플사가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를 넓혀 나가는 과정에서 전략적 규제 기회에 대해서 리플사의 리더들에게 자문을 할 예정입니다. 자, 재무장관이랑 딱 악수를 하고 있죠. 자, 과연 이것이 우연일 것인가? 이 빵영도 재무장관과 독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또 인연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큰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이 내용이 발표가 되자마자 여러 매체에서 동시에 다루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요. 이렇게 미디어 그리고 TV 뉴스에도 메인 소식으로 이렇게 딱 올라온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크레이그 필립스 같은 경우는 사실 경력도 굉장히 화려한 편인데요. 전에 모건 스탠리 그리고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락에서 경영진을 맡았던 그런 경력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관련 산업에 35년 동안 몸을 담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아무튼 또 한 번 이렇게 거물이 리플사의 보드 멤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데도 아직까지도 리플사가 사기니 스캐미니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리플사가 100% 성공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정도의 인물이 리플사의 이사회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리플사가 뭐 하는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잘 알겠죠. 저희들이 그냥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위에서 개미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그런 정보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비춰지는 이 겉모습이라도 보고 쫄쫄쫄 따라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XRP 가격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큰 그림들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왠지 뭔가 큰 계획이 밑에서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희망회로 떼굴떼굴 굴려보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또 빵형 이것에 대해서 트윗을 남겨줍니다. 리플사의 규제 관련 워싱턴 DC 본격 진출, 그리고 크레이그 필립스가 리플에 이제 이사회로 들어온 것이 영광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크레이그 필립스가 모건 스탠리 그리고 블랙락의 강한 연줄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쪽과 관련해가지고 또 좋은 사업 기회 나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리플사가 이 규제에 관련해가지고 힘을 싣는 동시에 이 블록체인 어소시에이션에도 가입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리플사 그리고 미셸 본드씨 참여하게 돼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블록체인 경제를 위해서 규제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리플사 같은 경우는 유럽에 있는 블록체인 어소시에이션에도 가입이 되어 있죠. 여러 단체에서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XRP가 10월달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저런 좋은 소식들, 좋은 관련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10월달에 메인 암호화폐 중에서는 이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암호화폐다라고 하면서, 이 기사에서는 이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은 2019년 상반기에 많은 상승을 기록했으나 XRP는 그러지 못했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다른 길을 가려는 듯이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이 연고점이라고 해야겠죠. 일단 올해 고점을 찍고 내려온 후에, 물론 아직 2달 남았으니까 앞으로 더 두고 봐야겠지만은, 아무튼 다른 암호화폐들 활발하게 활약을 펼친 후에 뒤에서야 나중에서 이제 XRP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식의 기사입니다. XRP는 항상 가장 늦게 움직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딱 지금 가격이 2배 정도만 올라가 주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코일에서 이런 트윗을 올리죠. 이 코일의 사용자인데요.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코일을 연동시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홈페이지가 있다 싶으시면 이 코일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물론 아직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코일을 통해서 큰 수익을 바라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너무 이르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 XRP 생태계에 같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나 홈페이지나 혹은 이제 다른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코일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비용은 한 달에 $5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의 짤 수준의 이제 소식이 있어가지고 재미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라고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xrpprofiles.com이라고 해가지고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인데 이름에 XRP가 들어갔고 실제로 이제 XRP가 사용되나 봅니다. 그들이 이제 직접 트윗을 남긴 것이고 XRP가 이제 포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웹사이트를 가보면은 이제 크립토 데이팅 사이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XRP로 지불하는 것을 받는다 뭐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말 활발하게 이런저런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연인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도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끼리 이어주는 그런 사이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고요. 이 부디 성공해가지고 XRP 생태계 확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지금 리플사와 XRP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큼지막한 소식들이 연이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언젠가는 전부 다 이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워가지고 오랜 기간 기다렸었던 투자자분들께 큰 보상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것도 있었어? 새로운 소식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께서는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꼭 이렇게 영상을 재생만 시켜주신다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토마토 밭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